네,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너무 계속 도쿄대 문제만 풀어가지고 이번엔 교토대 문제가 나왔어요. 도쿄대랑 교토대의 뭐 차이 또는 위상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라이벌 관계 뭐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뭐 흔히 그렇죠. 어쨌든 이번 1964년도의 교토대 문과 1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산술기와 평균에 관련한 문제고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1번에 이게 제가 일본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번에 여기 첫 번째는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타카나로.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해볼게요. 네, 1번의 2는 A1, A2, A3, A4가 양수일 때 4분의 A1 더하기 A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4제곱근 A1, A, A3, A4보다 크거나 같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리고 이러한 절대부등식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등호가 붙어있으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보여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7월 2024년도에 본 7월 교육청 문제에 뭐 산술계 평균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줬는데 사실 이게 한국 교육 과정에서 산술계 평균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뭐 간접 출제 범위에서 유효할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평가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2004년인가 뭐 그쯤에 한 번 정도 나오고 뭐 이제 20년 정도 안 나왔으니까 뭐 간접 출제 범위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꼭 알아둬야 하는 부등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 산술계 평균에 관련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룬 적도 있고 서울대학교 본고사 같은 것을 풀면서 이것이 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것을 일본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산술계 평균에 관련한 그 절대부등식 자체보다는 그것이 이제 확장하는 방법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과정이나 한국 교육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네, 해보겠습니다. A1, A, A3, A4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뭐 일단 A1, A2가 양수라고 했을 때 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요. 산술기하 평균이 이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제 상황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꽤나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논문으로도 많이 다뤄지고는 있는데 그런 걸 뭐 수험생이 알아둬야 된다, 뭐는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그래도 간접 출제 범위인데, 그러니까 수학력 시험의 관점에서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등식은 양수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그 양수 A1, A2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것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처리할지는 조금 더 이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것도 평가원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 일본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도 중요하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시험, 뭐 센터 시험이라든지 이제 유학생 시험, 이제 이제유라든지 아니면 뭐 본고사 시험에도 많이 다뤄지고 있으니까 네, 일본에서는 그 중요도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은 특히 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과 같은 절대 부등식도 잘 이제 말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잘 소개하진 않잖아요. 이제는 산술계 평균은 아무래도 이제 꼭 누군가는 소개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현황 정도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그 공부는 저는 일단 이렇게 굳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의이고 선택은 수험생 여러분 학생들이 하시는 거죠. 수험생이라면 학생들이 하시는 거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산술계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는 방법 자체가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와 같은 이제 지금 문제와 같은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건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2분 이제 양수 A1, A2에 대해서 2분의 A1 더하기 A2가 루트 A1 더하기 A2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이 친구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친구는 뭐 비율에 관련한 평균,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언젠가 그 예전 강의에도 예시를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1년 내에 110% 성장했다. 성장해서 110%가 된 거죠. 110%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엔 90%로 하락하였다. 뭐 이렇게 주가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2년에 평균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100분의 110 곱하기 100분의 90을 한 후에 그것의 이제 제곱근을 구하여 평균 성장률을 구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하 평균을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이고, 산술 평균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죠. 뭐 점수 평균일 때도 항상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산술 평균을 사용하죠. 이 부등식이 양수 A1, A2에서 항상 성립하는 이유는, 양수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뭐 루트 A1, A2가 뭐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루트 A1과 루트 A2가 모두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A1, A2 두 양수에 관련한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를 증명하자면 2분의 A1 더하기 A2가 루트 A1, A2보다 크거나 같다가 그 진술인데, 지금 A1 더하기 A2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러한 필요 충분한 부등식을 얻게 되고, 넘기면 A1 빼기 2 루트 A1, A2 더하기 A2가 되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루트 A1 빼기 루트 A2의 제곱이 되고요. 이 친구는 어떤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등식에서 등호를 만족할 때는 실수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그 실수가 0일 때니까, 이 친구가 0이 될 때, 즉 루트 A1과 루트 A2가 같을 때, 즉 A1과 A2가 같을 때 이제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4개에 대한 수평의 기하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를 증명해 보면요, 4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데, 지금 얘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2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2분의 A3 더하기 A4. 그럼 이제 이 각각을 이 항에 관련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를 각각 적용하면 이 친구는 루트 A1, A2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친구는 루트 A3, A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죠. 근데 이제 그 부등식 성립할 때 각각 A1, A1과 A2가 같을 때, 그리고 A3과 A4가 같을 때예요. 그리고 이러한 식에 대해서 이 두 항에 대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한 대소관계를 사용하면요, 다시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A1, A2 루트 A3, A4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지워지고, 이 친구는 루트 A1, A2와 루트 A3, A4를 곱하면 루트 A1, A2, A3, A4잖아요. 거기에 루트를 한번 더 씌운 거니까 4제곱근 A1, A2, A3, A4가 됩니다. 등호를 만족시킬 때는 이 순간에서 A1과 A2가 같고 A3과 A4가 같을 때인데, 그리고 이 순간에서는 A1, A2와 A3, A4가 같을 때예요. 근데 지금 A1과 A가 같고 A3과 A4가 같은 와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제 A1, A, A3, A4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결론은 A1, A2, A3, A4가 모두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그 1번의 2의 부등식이 임의의 네 양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였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거 왜 로라고 할까? 궁금하긴 한데, 4개의 양수 A1, A, A3, A4가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순서를 좀 임의로 바꾸겠대요. B1, B2, B3, B4로 바꿔가지고 뭐 이제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러한 뭐 임의의 경우에 대해서 24가지의 경우겠죠. 팩토리얼.
B1분의 A1 더하기 B2분의 A2 더하기 B3분의 A3 더하기 B4분의 A4가 4보다 크거나 같으로 보이래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게 1번에 이제 있는 부등식이 항상 힌트가 될 거이시니까 그러면 B1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B3분의 A3 더하기 B4분의 에 대해서 이제 4루트 뭐 B1, B2, B3, B4분의 A1, A2, A3, A4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 B1, B2, B3, B4는 뭐 문제 전제에 의해서 A1, A2, A3, A4를 임의로 순서를 바꾼 것이니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에 의해서 B1, B2, B3, B4의 곱은 당연히 A1, A2, A3, A4의 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로의 부등식처럼 B1분의 A1 더하기 B2분의 A2 더하기 B3분의 A3 더하기 B4분의 A4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언제 같아지냐? 뭐 이런 거죠. B1분의 A1, A2, B3분의 A3, B4분의 A4. 이게 모두 같을 때여가지고 이게 모두 1로 같아야겠죠. 아무래도 그 지금 B1, B2, B3, B4가 만약에 이제 뭐 서로 다른 양수일 때 이제 B1분의 A1과 뭐 B2분의 A와 B3분의 A3과 B4분의 A4가 모두 같아지는 경우는 각자가 각자인 경우, 그러니까 AI가 BI와 같아지는 경우가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밖에 없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이라도 뭐 좀 더 논리적인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증명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하는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4년도 4학년도 교토대 문과 1번 풀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교토대 문제도 자주 가져올게요. 뭐 다른 대학도 원하시는 대학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정도 해볼게요.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한 부등식의 일반적인 증명에 초석이 되는 약간 뭐 힌트라고 할까요? 힌트로 작용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